여러분 안녕하세요. 필름 카메라로 스냅 촬영하고 있는 필름 스냅 작가 유아입니다. 오늘은 사실 제 유튜브를 봐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최근에 인스타그램으로 필름 스냅에 관련해서 혹은 이제 필름 스냅을 촬영하는 일에 관련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무무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에 Q&A를 제작해서 오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1월에 이런 Q&A 영상으로 가장 먼저 유튜브 채널에서 찾아뵙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한테 질문 주셨던 것들을 좀 추려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첫 번째 순서는 필름 카메라를 입문하고 싶어서 그에 관련된 궁금증을 주셨던 분들의 질문 먼저 답변을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입문용 필름 카메라 추천해주세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진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쉽게 필름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자동 필름 카메라부터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업용으로 이 니콘 FM2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수동 카메라들이 일단 예쁘기는 하지만 조작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스스로 해야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필름 카메라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셔터 한 번으로 해결할 수 있는 편한 자동 카메라로 재미를 먼저 붙이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수동으로 시작하고 싶으시면은 오토 모드가 있는 제품들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뭐 제가 전에 수동으로 입문했었던 캐논 A-1이나 아니면 요 미놀타 X700도 최근에 제가 서브 카메라로 들여오는데 오토 모드가 있어서 사용하기 되게 편하거든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 일단은 진짜 툭툭 편하게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면서 가볍게 찍고 싶으신 분들은 자동 카메라 아무거나 그냥 뭐 중고장터나 카메라샵에서 맥을 찾아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질문이요. 최소 입문 비용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진입 장벽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꽤 계셔서 이걸 답변해드리자면, 일단 최소로 보면 첫 번째 필름 카메라, 그리고 두 번째 필름값, 그리고 세 번째 스캔값이 기본적인 입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카메라마다 이게 매물 가격이 워낙 다르기는 한데 여기서 경우에 따라 배터리랑 점검 비용이 추가되니까 그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 필름 카메라의 경우에는 저렴한 애들은 5만원대에서 7만원대 정도로 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2023년 1월 기준으로 필름 한 롤이 1만원 후반대에서 2만원 초반 정도로 구하실 수 있고요. 보통은 한 롤 스캔할 때 기본적으로 한 5,000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필름 스캔 소요 비용 같은 거는 이제 필름 카메라를 구매하시고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사진을 많이 찍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필름 카메라 어디서 구해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구할 수 있는 데는 진짜 많은데 일단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필름 카메라 판매하시는 곳 그리고 수리하시는 곳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AS 보장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게 장점이고, 대신에 이제 사장님들께서 수리를 직접 하셔가지고 점검을 하셔서 상태를 보증하고 판매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시세가 약간 높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고거래 어플을 진짜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번개장터나 당근마켓이나 이런 경우에는 시세가 비교적 낮은 게 좀 장점이고요. 대신에 매물 상태가 복불복일 수 있어요. 뭐 막 20년 전에 장롱에 박아뒀던 카메라를 지금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한참 전까지 썼다가 점검을 안 한 상태로 다시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제가 나름의 팁을 드리면, 필름 카메라 구매 시 확인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일단 중고장터에서 구매하실 때는 판매자분들께 매물 상태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뭐 렌즈 곰팡이라던가 혹은 이게 하자가 있는 제품인지 사용하시면서 문제가 있었던 건지를 꼭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게 어려우실 경우에는 최근까지 실제로 사용했는지 혹은 얼마 전까지 점검을 받으신 제품인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필름 카메라 매물을 검색할 때의 꿀팁? 검색? 선택?
그러니까 내 처음 카메라, 내 입문 카메라를 정하실 때 좀 추천드리는 부분들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한 제품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명하고 좀 많이 사용한 제품일수록 일단 정보가 많고요. 그리고 수리점에 갔을 때도 좀 부품이라던가 뭔가 카메라 고장났을 때 나중에 고치거나 점검을 해야 될 때 그럴 때도 부품이나 대체할 수 있는 매물이 많기 때문에 고치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또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카메라를 살 거다. 그러니까 뭐 제가 니콘 FM2를 살 거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결정을 내렸는데 매물도 많고 정보도 많고 조작법도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 카메라로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 잘 나오는 카메라인지 결과물이 어떤지. 그래서 나처럼 처음 사용해보는 사람들이 카메라 결과물을 어떤 식으로 냈는지 궁금하실 경우에는 뭐 구글링을 하셔도 되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셔도 되는데 카메라 기종을 친 다음에 1000롤을 옆에 검색어로 같이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뭐 니콘 FM2를 살 거다 그러면 니콘 FM2 1000롤. 그럼 이 카메라로 조작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 필름 한 롤을 사용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를 대충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필름마다도 좀 다르지만 카메라마다도 색감이 조금 달라요. 니콘 FM2랑 저는 미놀타 X700이랑 캐논 A1을 하나씩 수동으로 사용해봤는데 확실히 세 개 다 색감이 다르고 또 렌즈 밝기에 따라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결과물에 한해서 특히 인터넷으로 꼭 검색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필름 카메라 입문에 대한 내용들은 진짜 간략하게 저한테 질문 주셨던 부분들은 이게 전부였고요. 이제 필름 스냅 촬영을 하는 포토한테 궁금한 것들을 또 물어봐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걸 답변을 드려볼게요. 일단 그동안 사용해본 필름 카메라가 궁금하다는 질문도 주셨어요. 저는 카메라를 진짜 많이 써봤어요. 일단 필름 카메라를 써본 지가 꽤 오래됐고 막 10년, 20년 이렇게 된 건 아니지만 자동 필름 카메라는 니콘 L35AD라는 제품으로 입문을 했고요. 그리고 삼성 캐녹스 M70 슈퍼 써봤고 리코 RZ750 써봤고 리코 마이포트 줌 320도 써봤어요. 이것도 선물용으로 제가 구매했다가 테스터가 필요해가지고 제가 한번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또 선물용으로 구매했던 게 코니카 MG-D도 사용해봤어요. 그 다음에 또 캐녹스 라인도 하나 또 써봤고 니콘 라이트 터치 줌 70W까지 사용해본 것 같아요. 일단 이 중에서 가격대가 낮은 친구들이 가볍고 기본적으로 가방에 넣고 휴대하기도 좋고 그리고 좀 일상 속에서 툭툭 진짜 스냅샷처럼 찍기 괜찮은 카메라들이고요. 10만 원 이상으로 넘어가는 제품들은 조금 더 묵직해요. 묵직한 대신에 결과물이 조금 더 선명하고 흔들림을 잘 방지해주는 장단점이 있어서 가격대나 뭐 원하시는 사양에 따라서 골라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동 필카는 제가 캐논 A-1으로 입문을 했어요. 그걸 한 1년 반? 2년 정도 사용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친구가 니콘 FM2를 데려왔는데 그걸 보고 반해서 FM2를 저도 데려왔어요. 그 제품으로 이게 FM2거든요. 그래서 저랑 스냅 촬영하려고 만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이 카메라를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가장 많이 그리고 오래 작업용으로 쓰고 있고 그 다음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미놀타 X700을 서브 카메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가 상태를 봐달라고 해서 한번 미놀타 X300도 테스터를 제가 써봤는데 그것도 괜찮았어요. 수동 카메라는 많이는 안 써보고 요 정도 써본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이요. 인생 카메라랑 여행용 카메라 그리고 선호하는 필카 렌즈가 있냐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 인생 카메라는 어쩔 수 없이 일단 니콘 FM2인 것 같아요. 가장 제가 사용했던 카메라 중에 인물 촬영에 최적화되어 있는 카메라. 되게 섬세하고 선예도도 좋고 그리고 일단 애착이 많이 붙었어요. 작업을 거의 이 카메라로만 하다 보니까 애착이 진짜 많이 생겨서 아마 평생 가져갈 것 같은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여행용 카메라는
가볍게 촬영하실 거면 그냥 자동 카메라 구매하셔서 저렴한 거 상태만 확인하신 다음에 툭툭 찍는 걸 추천드리고요. 수동 카메라를 들고 가고 싶다 하시면 미놀타 X700을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풍경 사진 위주로 찍으실 거면 더더욱. 왜냐면 제가 최근에 미놀타 X700을 쭉 사용해봤는데 일단 핀 잡기가 되게 쉽고요. 그리고 색감이 좀 빈티지하고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미놀타 특유의 눅눅한 느낌? 눅눅한 느낌? 이게 좀 좋더라고요. 그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내에서도 촬영이 가능한 조리개가 밝은 렌즈를 선호하는 편이고요. 화각은 인물 촬영을 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50mm를 가장 선호합니다. 50mm 렌즈를 제일 많이 쓰고 좋아하기도 하고요. 좋아하는 필름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일단 작업할 때 거의 후지 필름 위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필름은 지금은 단종된 후지 기록용 100을 가장 좋아하고요. 그 특유의 약간 뽀얗고 화사하게 나오는 느낌이 진짜 일본 영화 속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색감을 구현해줘서 좋아하고, 최근에는 후지 C200으로 가장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종된 제품들은 그걸로 작업을 하기엔 아까워서 일단 소장용으로 조금씩 쟁여놓고 갖고 있어요. 그 다음 질문 볼게요. 작가님은 원본 파세요? 보정 파세요? 일단 인물 촬영을 제가 하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보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피사체의 가장 예쁜 순간을 담아내는 게 제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카메라로 찍는다고 전부 실물이랑 똑같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뭐라고 해야 될까? 카메라 왜곡이 주는 부분을 좀 잡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약간의 피부톤이라던가 피부 잡티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보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물 사진은 보정을 합니다. 보정을 안 하는 사진은 없어요. 대신에 그 보정을 티가 나지 않게 조금 정도만 할 뿐이지. 그리고 풍경 사진은 그냥 아예 원본을 쓰고 있어요. 색감이라던가 뭐 구도라던가 이런 거 거의 안 틀고, 제가 취미로 일상 촬영한 사진들을 올리는 필름 풍경 계정을 따로 만들어 뒀어요. 거기 올라온 사진들은 전부 원본이라서 약간 저랑 같은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필름 색감이 궁금하다, 이 필름은 어떤 색감인지 궁금하다 하시면 들어와서 한번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볼게요. 노출계가 없을 때는 노출을 어떻게 잡으세요? 노출계 배터리가 떨어질 즈음에 항상 바꿔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 노출계 없이 촬영을 안 해요. 저는 불확실한 도전을 안 좋아하는 편이고, 그리고 특히나 인물 사진을 찍을 일이 많기 때문에 약간 제가 실수를 해서 피사체를 예쁘게 못 담거나 좀 평소보다 안 예쁘게 나오거나 이런 부분에 좀 민감하기 때문에 노출계 없이 촬영을 안 해요. 근데 그래도 노출계가 없을 때가 부득이하게 있죠. 그럴 때에는 실내에서는 그냥 무조건 가장 밝게 나오도록 조리개 끝으로 만들어서 촬영을 하고요. 야외는 그냥 셔터 스피드 250에 놓고 조리개 중간 값으로 맞춰가지고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 볼게요. 작가님, 스냅 계정 홍보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 홍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 11월에 제가 반롤 촬영 상품으로 오픈을 했었는데, 그거 오픈 전까지는 계정 광고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런 부분을 잘 모르고 좀 뭐라고 하지? 신문물에 약해요.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은데 좀 광고라던가 이런 막 뭘 활용하는 부분이 좀 약한 편이어서 그냥 꾸준하게 촬영을 하고 작업물을 올리니까 그래도 좀 마음에 든다고 찾아주시는 분들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되게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정도 좀 많았고 제가 되게 게을러져갖고 춥잖아요. 그래서 작업물 업로드가 되게 적었는데 다시 좀 부지런히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감 보정 꿀팁 있으면 알려주세요. 일단 색감 보정은 라이트룸 쓰고 있어요. 프로그램은 필름 고유의 색감에서 많이 변형시키지는 않는 편이고요. 원본보다 대비감을 살짝 플랫하게 낮추는 스타일이고, 인물 사진을 주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피사체의 스킨톤을 예쁘게 만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인위적이지 않은 색감 내에서 구현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좋아하는 색감이랑 무드 사진집을 물어봐 주셨어요.
저는 사실 사진집을 많이 찾아보는 것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일단 좀 좋아하는 무드를 많이 찾는 편이고, 그리고 영상 매체에서 좀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제 작업물이랑 결이 다른 무드들도 되게 많이 찾아보는데, 웨스 앤더슨 감독 특유의 좀 빈티지한 느낌, 그리고 약간 진짜 섬세하게 구현한 색감들, 이런 느낌을 좀 좋아합니다. 촬영할 때 영감을 주는 것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일단 앞에서 말한 영상 매체나 핀터레스트 진짜 많이 찾아보고요. 그리고 저는 조금 일상 속에서도 많이 캐치하는 게,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도 많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거 좋다 이러고 메모해서 소재로 쓰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밴드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통 곡의 가사까지 다 만들다 보니까 그냥 제 가사에서도 이미지를 진짜 많이 가져오는 편이에요. 또 추가적으로 작업 과정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보통은 일단 제가 하고 싶은 작업물들을 컨셉을 메모해놔요. 항상 제 핸드폰 메모장에다가 적어놓고 핀터레스트나 혹은 제 노래 가사 속에서 이미지를 따와가지고 어떤 장소에서 어떤 느낌으로 어떤 착장에 이런 작업을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모델님을 구인을 해요. 잘 어울릴 것 같은 모델님을 물색을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드려서 이런 작업 해보실 생각이 있느냐 여쭤보기도 하고,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구인글을 올리면 이제 거기에 일정이 맞고 의향이 맞으신 분들이 같이 좀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서 같이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요거 알려드려야겠다. 유료 촬영의 경우에도 되게 촬영할 때 컨셉에 관련해서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제가 모든 이미지를 추천드리는 것보다는 원하시는 시안이나 느낌을 들고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저랑 한 번도 대면으로 본 적이 없는 분들이니까 사진이랑 또 실물의 분위기랑 그리고 본인이 원하시는 거랑 본인한테 잘 어울리는 게 다 다를 수 있어요. 무슨 소리야? 그렇다 보니까 좀 저한테 약간 어울리는 걸 추천해주세요 하시기보다는 이런 컨셉으로 촬영을 하고 싶다, 뭐 예를 들면은 한강공원에서 좀 물빛이 많이 나오는 느낌으로 촬영을 하고 싶다 하고, 굳이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어도 이미지 시안을 몇 개 주시면 제가 거기서 그러면은 교통편이나 혹은 뭐 환경에 따라서 가깝거나 예쁘게 나오는 장소들을 추천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장소가 정해지면은 이제 착장 같은 걸 상의를 하시죠. 저한테 어떤 거 입는 게 좋을까요? 물어봐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메이크업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제가 하나하나 응답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본인이 가장 하고 싶었던 시안을 여러 개 갖고 오셔서 저랑 상의를 하셔서 유료 촬영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진 구도 등의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이 질문도 진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답변을 드리면 따로 공부하진 않았어요. 제가 사진 전공자가 아니에요. 저는 일단 교육학 전공자고, 그렇다 보니까 애초에 사진 관련해서 일을 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그래서 좀 취미로 시작했던 일인데 이렇게 갑자기 흐름이 넘어온 거고, 그냥 처음에 필름 사진 시작할 때 최대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찍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좋아하는 풍경이라던가 아니면 친구들이라던가 한 구도로만 찍는 게 아니라 좀 이것저것 많이 해봤어요. 뭐 가로로도 이렇게 해보고 세로로도 이렇게 해보고 핀을 어디다 맞출지도 이것저것 고민을 해보고, 그래서 비슷한 사진도 되게 많았고, 이걸 하나하나 쌓아가다 보니까 내 눈에 예쁜 구도는 이거구나 하는 습관 같은 게 나중에는 좀 생기더라고요. 이런 취향이 굳어지는 것도 연습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제 구도나 색감이나 제 촬영본이 완벽하거나 막 그렇게 엄청나게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항상 약간 나중에 보면 이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 보니까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예전 촬영물도 한 번씩 다시 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보시고 많이 찍으시고 그리고 좀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좀 제가 하기에 건방진 말일 수도 있는데, 그냥 촬영의 과정이 즐거우면 계속 더 자주 카메라를 쓰게 되고 또 자주 이것저것 도전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막 책을 보고 공부를 한다거나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진짜 많이 찍어보시고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질문 볼게요. 필름 카메라로 작업하게 된 동기가 궁금하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일단 원래 사진을 되게 좋아했고 거부감이 없었어요. 일단 제가 어릴 때가 자동 필름 카메라가 진짜 많았던 시대거든요. 저 95년생인데 일단 부모님께서 저를 카메라로 진짜 많이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 앨범이 진짜 막 집에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크면서 조금 덜하긴 했는데 일단 카메라 자체에 거부감이나 어색함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사진 찍는 게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필름 카메라에 입문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친구들이랑 여행 가려고 여행 사진을 찾아보다가 인스타그램을 봤는데 어떤 분이 촬영하신 사진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완전 내향형 인간이어가지고 막 모르는 사람한테 메시지 보내고 이런 것도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지 싶을까봐 쉽게 못하는데 그냥 그걸 보자마자 직진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사진 너무 예쁘고 되게 잘 찍으셨는데 어떤 카메라로 촬영을 하셨는지 궁금하다. 실례지만 알고 싶다 라고 메시지를 드렸더니 그 촬영하신 분께서 네추라 클래시카로 촬영했어요 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네추라 클래시카가 필름 카메라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전까지는 막 디지털 위주의 사진에 대해서만 익숙했다가 그날부터 필름 카메라를 진짜 많이 찾아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가격적으로나 휴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입문하기 좋은 걸 찾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니콘 L35AD를 구매하면서 필름 카메라에 입문하게 됐어요. 일단 자동 카메라로 이것저것 찍으면서 재미도 진짜 많이 들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동 카메라 이 정도면 많이 써본 것 같은데 수동도 한번 써볼까 해서 캐논 A1을 거쳐서 지금의 작업하는 카메라까지 거쳐오게 됐습니다. 이건 저희 친구들이 해준 거네요. 힙한 포즈 알려주세요. 아시죠? 기분 나쁠 때 따라 이런 거였나? 이런 거였나? 이런 거 하세요. 네. 힙한 포즈는 뭘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랑 유료 촬영을 하시거나 작업을 하실 때는 제가 포즈 시안을 갖고 와서 이것저것 해보자고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과한 건 안 갖고 와요. 걱정 마시고 촬영 오실 때 편하게 오세요. 그리고 이것도 제 친구가 물어본 건데 스냅 촬영은 장비빨인가요? 일단 장비가 좋을수록 촬영할 맛이 나긴 하겠죠? 근데 꼭 장비빨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아는 포토님들 중에서도 올드 카메라, 그러니까 옛날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서브 카메라도 약간 자동 필름 카메라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장비가 좋으면 좋겠죠. 확실히 결과물도 좋을 거고 여러 부분에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피사체를 예쁘게 담으려는 마음이 아닌가. 너무 뻔한가요? 근데 진짜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촬영하면서 지금 이 사람이 인생샷을 내가 담아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주신 과정들을 다 답변을 해봤는데 유익하셨을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막 필름 카메라로 대단한 뭘 하는 사람은 아니고 진짜 그냥 여러분들의 스냅샷을 담는 사람이고 또 진짜 많이 아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별로 아는 게 없어서 제가 알고 있는 나름의 부분들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렸는데 혹시나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제가 언젠가 또 시간이 되면 그리고 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또 Q&A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가? 구독, 좋아요 이런 거 해주시고요. 또 궁금하신 질문들이나 아니면 문의사항 같은 거 있거나 하시면은 언제든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따뜻한 겨울 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